나는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들의 폐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내 호흡을 관찰했다. 마치 낯선 사람의 것처럼 그 순간 꿈과 각성 사이의 그 틈에서 나는 수년간 회피해온 무언가를 이해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놓기를 거부했던 것의 죽음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불확실성의 전쟁을 선포한 시대를 살고 있다. 확실성을 마치 상품처럼 요구하는 시대, 평온함을 감정시장의 또 다른 자원처럼 소비하는 시대. 하지만 나는 묻는다. 단단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내 정체성을 그려내던 좌표들이 갑자기 지워질 때 나는 누구인가? 현대 사회는 우리를 성과의 주체로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업가가 되었고 우리 존재를 강박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끝날 때 사랑이든 일이든 확신이든 우리는 즉시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하고 최적화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한다. 마치 고통이 제조상의 결함인 것처럼 방향 감각 상실이 시스템의 오류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진실이 있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탈진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 없을 정도의 피로를 요구한다. 나는 이 피로를 안다. 깊이 알고 있다. 그것은 휴가 후 회복되는 표면적인 피로가 아니다. 하이데거가 근본 정서라고 불렀던 실존적 피로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상실 속에서 기묘한 자유를 발견하는 이의 피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면이 벗겨질 때, 우리를 정의하던 프로젝트들이 증발할 때 우리는 자신 앞에 벌거벗게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 아마도 당신도 자신만의 불확실성을 항해하고 있을 것이다. 낡은 것은 죽었지만 새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들이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당신 안에서 울린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고요한 현기증을 다른 누군가가 이해한다고 느낀다면 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초대하고 싶다. 이 대화가 당신과 함께 숨 쉬도록 허락하길. 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복잡함 속의 동반을 찾는다면 이 공간을 구독해달라. 세계 어느 곳에서 나의 말을 듣고 있는지, 어느 도시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 순간을 나와 공유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 말해달라.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는지. 가장 깊은 사유는 항상 느낌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적 투명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보이고 측정되고 최적화되어야 하는 시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촬영하고 매 순간을 기록하고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관객을 위한 지속적인 스펙터클로 만든다. 그리고 이 긍정성의 영구적인 극장에서 새로운 시작들은 자기개발 서사로, 영웅이 항상 승리하는 동기부여 이야기로 변모했다. 하지만 성인들의 실제 삶, 거의 보여지지 않는 그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연약하며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무한히 더 아름답다. 나는 언젠가 42살의 한 여성을 알았다. 그녀는 겉보기에 완벽한 삶을 구축했다. 안정된 결혼, 2 자녀, 성공적인 경력, 모든 것이 성공한 삶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서사에 들어맞았다. 어느 날까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녀는 숨이 막힌다고 느꼈다. 정확히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더 나쁜 무언가였다. 자신의 존재 속에서 낯선 사람이 된 것이다. 기능하고 충족하고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결코 주연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연극에서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멈출 용기를 냈을 때, 그 끝없는 쳇바퀴에서 뛰기를 멈췄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결혼은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일은 의미를 잃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쳐다봤다. 그녀는 밑바닥을 쳤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끔찍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작이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없는 시작. 동기부여 게시물에 담을 수 없는 시작. 세상의 눈에는 실패 냄새가 나는 시작. 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진실한 시작이다. 우리가 모든 가면을, 모든 기대를, 모든 빌려온 정체성을 벗어던질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 사회는 우리에게 공허함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다. 우리는 삶의 매 초를 활동으로, 알림으로, 자극으로 채웠다. 침묵은 우리를 겁먹게 한다. 고요함은 비생산적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작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의 첫 반응은 앞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즉시 다른 일을, 다른 관계를, 다른 목표를 찾는 것. 우리 자신과 단둘이 남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오래된 지혜가 있다. 휴경의 필요성, 땅이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 쉬어야 하는 시간의 필요성.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이 내면의 휴경 시간을 요구한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는 시간, 프로젝트도 목표도 정해진 방향도 없이 단지 존재하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된 성과 주체에게는 견딜 수 없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안해한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싹트는 곳은 바로 이 겉보기에 낭비된 시간이다. 나는 현대의 성인들이 기다리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원한다. 즉각적인 답변, 빠른 결과, 측정 가능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를 얻을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깊은 변화는 느리고 감지할 수 없다. 땅 밑의 씨앗처럼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배우지 못한 인내를 요구한다. 불확실성에는 깊이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보기 힘들지라도 불확실성은 모든 가능성의 공간이다. 모든 것이 정의되어 있을 때, 미래가 예측 가능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죽어 있는 것이다. 여전히 숨 쉬고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지는 않다. 산다는 것은 우연에, 예상치 못한 만남에, 예기치 않은 전환에 노출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존재 근본 조건을 돌려준다. 우리의 급진적 취약성, 시간과 우연에 대한 절대적 의존.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 느림과의 접촉을 잃었는가? 우리 시대는 가속화에 집착한다. 모든 것이 더 빨라야 한다. 소통, 운송, 소비, 심지어 사고까지. 우리는 모든 형태의 지연에 대한 병적인 불관용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과의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주말 안에 재창조되기를 원한다. 심리학 매뉴얼이
규정한 시간 내에 상실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알고리즘의 속도로 치유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결과 없이는 가속화될 수 없는 리듬을. 나는 자신의 사업, 평생의 프로젝트를 이룬 55살의 한 남자를 알았다. 3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사업을 건설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목적이었고 존재 이유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경제 위기로, 잘못된 결정들로, 무자비한 우연으로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자신이 실패자이고 패배자이고 가족을 실망시킨 사람이라고 느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창조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단순히 할 수 없었다. 그의 고통 속에 머무를 필요가 있었다. 있었던 것의 상실을 애도할 필요가 있었다.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전에 애도를 해야 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사회가 잊어버린 열쇠가 있다. 새로운 시작 전에 진정한 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끝낼 것을 허락해야 한다. 닫아야 한다. 작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끝의 의례를 제거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물을 끝내는 방법을 모른다. 단순히 한 경험에서 다른 경험으로 넘어가며 끝나지 않은 관계들을, 처리되지 않은 애도를, 닫히지 않은 장들을 축적한다. 그렇게 우리는 유령들을 짊어지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끌며 삶을 살아간다. 의례는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전환을 표시하는 것, 한 상태와 다른 상태 사이에 명확한 문턱을 세우는 것. 누군가가 죽었을 때 산자들이 상실을 처리하도록 돕는 의례가 있었다. 누군가가 결혼했을 때 독신에서 헌신으로의 이행을 표시하는 의례가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 그 변화를 축하하는 의례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세속화되고 가속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례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처리할 상징적 도구 없이 남겨졌다. 의례 없는 새로운 시작은 아물지 않는 상처와 같다. 앞으로 나아가려 시도할 수 있지만 무언가가 열려 있고 조용히 피를 흘린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실제로는 끝나지 않은 관계를 수년간 끌고 다닌다. 오래전에 떠난 직장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묶여 있다. 과거의 자신의 버전들에서 해방될 수 없다. 끝에 의례를 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작별을 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불안한 질문이 생긴다. 모든 것이 연속적이고 축적적이고 최적화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전 프로젝트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선택한 길이 옳지 않았다고, 우리 삶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과의 이데올로기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실패는 즉시 학습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교훈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그저 실패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저 고통으로, 그저 상실로,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깊이 해방적인 무언가가 있다. 교훈적인 교훈을 추출할 필요 없이, 극복의 서사로 만들 필요 없이, 때로는 일들이 그냥 작동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패배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성장의 기회일 필요가 없다. 그저 아픈 상처일 수 있다. 처리해야 할 애도, 울어야 할 상실. 내가 피로 사회에 대한 성찰에서 묘사했듯이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가해자이자 희생자다.
아무도 탈진할 때까지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항상 대기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끊임없이 최적화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리고 무언가가 끝날 때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이 똑같은 자기 착취의 논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에 적용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할 것을 요구한다. 마치 우리가 지속적 개선 프로젝트이지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연약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새로운 시작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죽음과 대면시킨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삶이 우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는 현대 주체에게는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충분한 노력으로, 충분한 계획으로, 충분한 최적화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삶은 이것이 환상임을 계속해서 증명한다. 내가 아는 성인들, 진짜 성인들, 동기부여 이야기 속의 성인들이 아니라 내면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안고 있다. 그들이 상상했던 삶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슬픔, 젊은 시절의 꿈들이 공기 중에 녹아버렸다는 것,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슬픔은 긍정적 사고나 자기 개발 기술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실존적 슬픔이고 성인 조건을 구성하는 슬픔이다. 순수함을 잃었다는 슬픔, 우리가 죽을 운명임을 아는 슬픔, 완전한 구원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슬픔. 하지만 이 슬픔 속에는 또한 한 형태의 지혜가 있다. 깊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가치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급진적 불확실성을 경험한 사람만이 현존의 중요성을 안다. 밑바닥을 쳤던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다는 은총을 이해한다. 비록 어렵게, 비록 비틀거리면서라도 나는 새로운 시작이 앞으로 향하는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나선이다. 우리는 같은 주제들로, 같은 상처들로, 같은 두려움들로 계속해서 돌아온다. 하지만 매번 약간 다른 장소에서 돌아온다. 조금 더 이해하면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의 복잡성을 수용하면서,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주의력의 위기는 우리 자신의 시작들에 현존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만 즉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다음 단계를 계획하면서, 결과를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이 초기 순간에 모든 불확실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존재할 수 없다. 즉시 미래를 투사하고 계획을 만들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길의 첫걸음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에, 무엇이 나타날지 완전히 열려 있는 것에, 이 급진적 개방성의 태도는 성과 주체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개방성은 취약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개인적 의지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 우리 시대에 얼마나 낯선 단어인가. 우리는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측정 가능한 결과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수량화할 수 없는 것을, 삶 자체의 신비를 신뢰하는 능력을 잃었다. 그리고 불확실성 속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 고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거의 종교적인 신뢰를 요구한다. 무언가가 열릴 것이라는 신뢰,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뢰.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아는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 가장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깊은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다. 삶이 위로 향하는 직선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들, 지도도 나침반도 확신도 없이 다시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급진적 방향 감각 상실의 경험에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이다. 모든 가면을 벗었을 때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우리 시대의 독성 긍정성은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 일어난다고 말한다. 모든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상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폭력의 한 형태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고통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저 아파할 수 있다. 한동안 그저 부서져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경험에서 교훈적인 교훈을 추출할 필요 없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의지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항복에서 태어난다. 항복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기를 멈춘다는 뜻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전능하다는 환상을 놓아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 역설이 있다. 변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만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수년간 결혼을 구하려고 노력한 한 친구를 생각한다. 치료를, 자기계발서를, 소통 기술을 시도했다. 그것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탈진할 때까지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어느 날 지쳐서 그녀는 항복했다. 일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췄다. 단순히 그 결혼이 끝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항복의 그 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려워하기를 멈췄을 때, 마침내 놓아줄 수 있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해방되었다. 결혼을 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신을 구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역설적 본성이다. 우리는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될 것에 대한 인내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속에 완전한 현존을 포함한다. 우리의 초연결 문화는 우리 자신과 단둘이 있을 능력을 빼앗았다. 자유시간이 생기면 즉시 전화기를 꺼낸다. 불편할 때 산만함을 찾는다. 공허함을 마주할 때 소음으로 채운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고독을 요구한다. 침묵을 요구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사회적 조건 하에 층 아래에서 진정으로 누구인지 들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요구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독은 고립의 고독이 아니다. 그것은 거주되는 고독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현존하는 고독, 우리 자신을 다정함으로 동반하는 고독, 판단 없이 우리 자신을 듣는 고독. 이것이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능력일 것이다. 우리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 위기를 겪고 있는 좋은 친구에게 가질 것과 같은 연민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한다. 무자비하게 비판한다. 완벽하고 강하고 모든 장애물을 빠르게 극복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해내지 못할 때 거의 항상 그렇다.
우리는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고 실패했다고 느낀다. 우리를 동반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폭군의 목소리다. 불확실성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을 요구한다. 친절하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취약하고 제한적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많은 성인들이 만성적으로 뒤처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일정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져 있다는 것처럼 30살에는 이것을 가져야 한다. 40살에는 저것을 이뤄야 한다. 50살에는 이 지점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상상의 일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실패했다고 느낀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뭔가 잘못했다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삶의 경주에서 뒤처졌다는 신호라고 느낀다. 하지만 일정 같은 건 없다. 인간의 삶을 위해 미리 정해진 대본은 없다. 각각의 삶은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으로 펼쳐진다. 어떤 이들은 일찍 자신의 길을 찾는다. 다른 이들은 자신을 찾기 전에 여러 번 길을 잃을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선형적인 삶을 구축한다. 다른 이들은 전환과 재창조로 가득한 전기를 가진다. 그리고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낫지 않다. 그것들은 단지 인간이 되는 다른 방식들일 뿐이다. 새로운 시작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과 대면하도록 강요한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원할 것이라고 기대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질문이다.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한한 선택의 시대에 선택하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아무 것에도 완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다. 다른 가능성들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것이 무한한 자유의 마비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정확히 그 반대를 요구한다. 헌신을 요구한다. 보장이 없어도 한 길에 베팅할 것을 요구한다. 무언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요구한다. 나는 경력을 바꾸고 싶다고 10년간 말해온 40살의 한 남자를 기억한다. 그의 계획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다. 다른 직업들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온라인 강좌를 들었다. 하지만 결코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항상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고 더 돈을 모아야 했고 먼저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진실은 그가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상상했던 새로운 삶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까 하는 두려움. 그는 변화의 현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변화의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이 현대의 유혹이다. 영원한 언젠가 속에 사는 것, 언젠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언젠가 싫어하는 그 일을 그만둘 것이다. 언젠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관계를 끝낼 것이다. 언젠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조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확신은 행동 후에만 온다. 전에는 아니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믿음의 행위다. 공허로의 도약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내리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예견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합리적 마음에는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삶은 앞으로 사라지지만 뒤로만 이해된다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다. 회고적으로만 길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각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는 본질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 시대가 잊어버린 비밀이다. 모든 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 다음 발걸음만 보면 된다는 것. 그것을 내디딜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 것. 그리고 다음 것. 걸음걸음. 때로는 비틀거리고 다른 때는 넘어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막연한 직관에 불과했던 형태없는 갈망이었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던 그 새로운 시작을 구축해 간다. 질문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물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미지로 모험을 떠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질문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의지가 있느냐다. 두려움을 성가신 그러나 불가피한 여행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어느 의미에서 가치의 지표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서 두려움은 우리가 본질적인 무언가를,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가진 무언가를 만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나는 진정한 변화가 느리고 종종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극적인 계시의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매일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들의 점진적 과정이다. 자라는 식물처럼. 그 순간에는 성장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한 달 전 사진과 현재 식물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그렇다. 180도의 극적인 전환이 아니다. 미묘한 이동이다. 생각하는 방식의 작은 조정, 약간 다른 결정, 오래된 패턴을 깨는 방향.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축적된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웅적인 변화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느꼈던 것을 향한 그 작은 움직임들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어려운 단어다. 우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곳, 각자가 자신만의 진실을 가진 곳. 하지만 상대적이지 않은 내면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과 공명하는 것의 진실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느낌이다. 직관, 머리가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오는 넷.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그 내면의 진실과 재연결하도록 강요한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외부 구조들이 실패할 때 우리는 그 내부 나침반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나침반과의 접촉을 잃었다는 것이다. 외부 기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따라, 성공과 행복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먼저 배움 해제의 작업을 요구한다. 우리 것이 아닌 목소리들을 배움 해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식된 욕망들을 배움 해제할 필요가 있다. 추구해야 한다고 여겨져서
추구한 목표들을 배움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 배움 해제 과정은 고통스럽다. 우리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의문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급진적 의문시키기 속에 자유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자유. 그리고 그 발견은 항상 놀랍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모순적이고 더 흥미롭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관되고 일관된 자아가 아니다. 우리는 다중성이다. 우리 안에 많은 목소리들을, 많은 욕망들을, 많은 가능성들을 품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다.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본질적인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창조의 과정이다. 우리는 걸음걸음 선택 후 선택, 몸짓 후 몸짓으로 우리 자신을 창조해 간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자 그 유산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이자 상상된 미래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이자 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 비전은 실체로서가 아니라 해방적이지만 또한 무섭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구성 중이고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길 위에 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바로 인간 조건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끝이 또한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위기가 우리 자신을 찾을 기회가 아니라 재창조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할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기에 복잡함을 통과한 이 여정의 끝에서, 내 자신의 삶에서, 내 자신의 실패하고 성공한 시작들에서, 내 자신의 상실들과 발견들에서 배운 무언가를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은 없다. 충분한 준비는 없다. 성공의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현재의 순간이 있다. 이 순간, 우리가 실제로 가진 유일한 순간,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불확실성과 함께, 모든 두려움과 함께, 모든 한계와 함께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단 하나의 발걸음, 미지를 향해, 새로운 것을 향해, 아직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삶을 향해. 그리고 그 발걸음,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발걸음은 불가능한 확신을 요구하고 환상적인 안전을 약속하는 이 세상에서 성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위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한가운데서도 삶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 없이 신비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과 연약함의 역설적 결합 속에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이해할 수 없고 경이로운 세계에서 인간이 되는 모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